방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 110기계 와이어된 해장병이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제볼린 미사일로 러시아 기갑부대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요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매섭습니다. 11월 10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위해 대오를 정비 중인데요. 특히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9월 하르키우주를 해방했던 것처럼 헤르손시를 해방하기 위해 다수의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공격 대오를 갖춘 채 진격을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시를 버리고 강동 쪽으로 달아날 준비를 한다는 정황이 여러 정보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알려지자 러시아군을 추격해 섬멸하고 헤르손을 탈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임박하자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다급히 동맹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혁명으로 개판이 된 이란은 물론 내부적인 경제위기로 혼란한 중국, 마지막으로 세계 최악의 거지국가 북한까지 끌어들여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와 맞설 전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러시아의 우방 중 현재 러시아를 제대로 도울 처진 상황에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한처럼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당장 자멸해도 이상한 반쪽짜리 우방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우방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막장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세운 괴뢰국들인데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 지난 8년간 러시아가 이끄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맞섰던 지역에서는 눈뜨고 보긴 힘든 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들 잘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동맹과 괴뢰국들의 끔찍한 실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차지한 뒤 줄곧 러시아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와 싸웠던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도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도로를 가르는 분리대가 모두 무덤입니다. 대충 흙더미를 덮어둔 듯한 성의 없는 무덤이 끝도 없이 이어진 모습이 정말 경악스러운데요. 이 모든 게 러시아가 자행한 악행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러시아가 가져온 재앙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난 8년간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의 시민들은 자신들은 원치 않던 우크라이나부터 해방을 위해 아버지와 형제를 잃어야 했습니다. 한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방장관을 했던 러시아의 유명 군인 이고르 스테렐코프의 아내가 바로 좋은 예시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014년 이고르 스테렐코프와 함께 봉기했던 이고르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죽은 뒤 혼기가 찬 딸과 이고르가 결혼한 건데요. 큰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고르마저 현재는 돈바스 전선에 끌려가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돈바스 내전이 그녀로부터 아버지와 남편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지만 돈바스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강제국민 투표를 통해 돈바스를 구성하는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 더해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법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군의 침략에 맞서 러시아 본토를 수호하는 조국 수호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 정부에서는 현지 주민들에게 조국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며 무차별적인 징병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대신해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며 반대로 러시아에 반항하는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협력할 것을 염려한 러시아군에게 오히려 제거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집단 매장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현재 러시아가 점령했던 여러 도시들에서 현지 주민들이 러시아군에게 가축을 살처분당하듯 청소당한 뒤 집단으로 매장된 매장지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리만, 이지움 등 4, 5일경 러시아군에게 함락된 도시들에서는 이미 각 마을마다 수백 구에서 수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정도인데요. 대부분이 러시아의 통치를 반대했거나 우크라이나군에 복무했던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돈바스인이라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곧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G20 회의에서 푸틴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에 초대된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암살해야 한다는 말은 안 되지만 이해는 가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이런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재발절인 푸틴이 G20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또 황당한 주장을 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치들 때문에 애꿎은 러시아 청년들이 죽고 있다며 열불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는 모순입니다. 즉 러시아는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놓은 것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바로 바그너 그룹입니다. 과거 푸틴의 요리를 책임지는 푸틴의 요리사 에니게브 프리고진과 미치광이 용병 드미트리 우트킨이 설립한 바그너 그룹은 2022년 11월 현재 러시아 최강의 부대라는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수군과 정예기갑군이 전멸한 자리에 실전을 겪은 용병부대라는 타이틀을 가진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예 자리를 대체한 건데요. 그래서 최근 러시아 국내에서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지지가 정말 엄청납니다. 바그너 그룹의 업적을 홍보하는 지옥의 최고라는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어린아이들까지 바그너 그룹이 되겠다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떠들고 다니는 이상한 풍경이 곳곳에서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바그너 빌딩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바로 바그너 빌딩의 모습인데요. 푸틴의 전폭적인 지지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인기와 권력 상승에 힘입어 신사옥을 지은 겁니다. 전쟁으로 여러 서방제 건설 장비와 각종 건물 설비의 수요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빌딩을 올린 모습에 감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바그너 그룹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가 얼마나 역사에 무지하며 이번 전쟁의 명분인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가 정말 터무니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게 바그너는 히틀러가 사랑했던 독일의 유명 음악가입니다. 이 때문에 나치당에서는 바그너의 음악을 독일 민족의 혼이라며 적극적으로 장려했을 정도로 바그너라는 이름은 나치와 매우 가깝습니다. 심지어 바그너 그룹이 바그너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도 나치와 연관이 깊습니다. 창립자 중 한 사람이자 바그너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인 드미트리 우트킨의 콜사인이 바그너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몸에 나치 문신을 새길 정도로 나치를 좋아하는 우트킨이 히틀러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바그너란 콜사인을 사용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반나치 정예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은 나치의 리더인 히틀러가 좋아하는 음악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현대 군사 조직으로 그 이름의 유래가 나치와 가장 연관이 깊은 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그너 그룹이 좋다고 화나며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인들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 탓을 하기 바쁩니다. 또 국내 일각에서도 이런 역사적 지식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푸틴 사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도 나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나토의 군대와 싸우고 있다는 괴상망측한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고 있으며 러시아와 그 동맹들이 세계를 더럽히는 미국에 맞서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편을 드는 이란, 중국, 북한의 동향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먼저 이란입니다. 이 영상은 이란의 한 여고입니다. 종교 독재자 하메네이를 지지하며 강제로 이슬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분노한 여학생들이 교장과 교사들을 학교에서 내쫓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이란에서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제로 탄압하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제공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4년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발견하는 족족 처벌하고 있음에도 전부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데요.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적인 시위가 사실상 금지된 중국의 실태를 고려할 때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조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은 인민들이 배를 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적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미사일과 포탄을 바다에 퍼붓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아 구식 항공기 수백 대를 띄우며 우리 대한민국에게 되지도 않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현재 러시아와 편을 먹고 있는 나라 중 자기 나라 국민들을 평안히 다스리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되려 자기들이 욕하는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 미국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들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한마디로 러시아는 전쟁 발발 명분인 돈바스 국민들을 지키겠다며 전쟁을 일으켰지만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오히려 자기 국민이라는 돈바스 인민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있으며 나치를 잡겠다며 나치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가진 무장 조직을 운영하는 황당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에 편승한 러시아 동맹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계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자기 국민들을 탄압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이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 나라들은 모두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현재 헤르손 지역에서는 다수의 기갑 부대가 진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영상에서는 중대급 규모의 차량화 부대 수개가 보이는데요. 이런 대열이 헤르손 각지에서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게 SNS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보아 조만간 땅이 굳는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탈환을 위한 최대의 공세를 가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재밌는 광경이 여럿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우크라이나군의 지뢰쟁기 장착형 T-72B3 전차와 BTR-3 그리고 MTLB가 진격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장비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가 아니라 초창기 러시아 침공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군이 헐레벌떡 도주한 무기로 새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기갑 부대가 러시아군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크라이나군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잃어버렸던 국토와 국민을 되찾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